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자학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공자학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오늘 공자학원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테고요. 저는 그 2020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자학원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고요. 공자학원 알리기 운동본부에 있는 몇 분들이 연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 제대로 된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민단체에서 안타깝게 공자학원 폐쇄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그 당시에 2020년 12월에 만들어진 공자학원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런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은요. 많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끄럽게도 최초로 공자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 아카데미에 2004년 서울의 강남에 만들어졌죠. 많은 나라에서는 공자학원의 위험을 알고 폐쇄하거나 내쫓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움직임이 그 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실태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은 한 9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중국 편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대책이라는 것 어떻게 중국이 진입을 막아낼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은 상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국내 연구, 그다음에 외국 연구, 그리고 이제 공자학원 여러 가지 실태에 관한 그러한 부분 했고요. 오늘 여기 뭐 짧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랜 기간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자학원은요,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일전선 선동부,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선의 일환으로 또 어떤 나라를 침탈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 파워, 문화적 침탈,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침투, 그리고 비정상적인 매수, 약점 잡기, 뭐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자학원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2004년도부터 공자학원이 침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제 연구 방법은요, 기존에 있는 문헌들 보고 또 이제 국내 공자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라든지 행사 자료라든지 관련 교육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용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학생들, 수강생이죠. 수강생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뭐 교수나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강사, 뭐 그다음에 행정 직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서울공자 아카데미라고 강남구에 설립된 이후로 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 대학 22개 대학에 있습니다. 서울의 연대, 외국어대, 경희대, 한양대 주요 대학에 있고요. 또 국공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국공립대 웬만한 데는 다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대학과 하나의 아까 말씀드리는 서울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공자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19개의 중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교재 분석을 보면은요, 이렇게
교재 저자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는가? 왜 공자학원이라는 그 명칭을 걸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는가? 말씀드렸듯이 공자학원은 공자사상을 가르치거나 공자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사상을 확대하는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 그리고 친중, 종중 인사들을 만들어내는, 해외에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스파이 기관입니다. 양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일환으로 무료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을 세워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교육 내용이나 그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하죠. 아까 이 그 그림을 다시 좀 보시면 그 공산당 밑에 그 중국, 그러니까 교육부가 있고요. 교육부 밑에 그 한판이라고 있습니다. 긴 이름이 있습니다. 국제한어, 국제보급, 영도 소조 판공실이라 그냥 줄여서 한판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선전선으로 그 나라를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공자학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폄하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뭐 게으르고 뭐 이렇게 상당히 신분 질서를 좋아하고, 사실상 공산당들은 공자를 갖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을 세웠냐면 많은 나라에서 유교 영향을 받았고 공자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또 중국어를 가르쳐준다, 동양사상을 연구한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서 각 나라에 침투하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거에 사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나 공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죠. 그리고 공산당 중심으로 이제 기술한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6.25 전쟁 같은 경우는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우리나라를 하기 위해서 참전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서 배우는가? 왜 배우겠습니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거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중국어 경진대회나 문화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입상을 하면요, 그 중국 연수의 기회나 유학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진대회에서 시낭송대회나 이런 거는 모택동을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 찬양하는 시를 외워서 이제 어떤 등수에 들면은 입상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입상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거기에 세뇌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 많은 행사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친중 프로그램, 중국 교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전파 문화 유람 프로그램, 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있고요, 문화 행세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산당 찬양입니다.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모택동 묘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모택동 찬양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합니다. 물론 무료로 많이 해줍니다. 교장 연수도 있고 교사 연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사회 정관계 유명한 사람들 무료로 하고, 그런 식사 대접도 받고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재 분석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 속에서 나온 결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연구 보고서가 9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 연구 보고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지메일 이메일 주소 제가 올려놨죠. 그 유튜브에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미군을 조롱하고 중국 인민군을 이제 찬양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뭐 연수, 특히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무료 연수를 막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어 교사들 공자학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홍릉문화살롱이라고 하는데 그제 경희대학교가 이제 홍릉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 그 대사관 참사라든지 중국 공산당 간부, 우리나라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합을 하고 파티를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공자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수나 강사들 근로계약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대부분 그 교육 내용이나 교재를 결정하는 권한이 보통 강사가 결정하거든요. 대학에서도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판이라는 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시하는 교재를 받고 강사는 그냥 단순히 고용돼서 그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런 협정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다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자학원 역시도 중국 공산당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찬양이나 시진핑 모택동 찬양 내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친중 그리고 종중국 인사들을 종중 인사들을 육성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들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검열이라는 그 기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할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반하는 거는 가차없이 교재로 선택할 수 없거나 교강사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컨트롤하는 통제 기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대책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 이제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회가 나서서 공자학원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나서야죠. 캐나다는 다 공자학원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가 가장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가 발달된 나라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미국도 상당 부분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그리고 내쫓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호주도 정신 차려서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이러한 보고서조차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들은 전혀 어떤 연구비나 이런 거 없이 개인들이 그냥 애국심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끼리 보고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에는 상당히 국민의 세금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연구비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아주 극히 한두 분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법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가지고는 중국 간첩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간첩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간첩을 잡지 않죠. 어찌됐든 이 국가보안법을 보완해서 중국 스파이를 잡을 수 있게 관련법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교육에 관련된 일이니까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전국에 있는 대학과 23개에 있는 공자학원 그리고 19개의 공자학당을 관리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해내면 되거든요. 교육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아무리 대학에서 재정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짜학원을 버젓이 그냥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운동과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개인이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자학원을 폐쇄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반중활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이렇게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교적인 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관련법 정비라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고, 학계는 그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시민단체는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자학원 알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거나 거리에서 외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어떤 효과를 좀 보려면은요, 한 대학에 뜻 있는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정문이나 학교 본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서 공자학원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고, 말씀을 드린 또 시민단체에서 하고, 언론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소홀히 하거나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친중 또는 종중화되고 부패 공동체로 이미 엮여 있다는 사실이겠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친중 종중 활동을 거침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도 전부 무관심하거나 전혀 그거에 제한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많은 부분 이렇게 잠식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속으로 이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최선에 다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하면서 중국 편을 하는 이유도 이거에 대한 일환, 그러니까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움직이지 않고 정부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시민단체 일부만 조금 움직였을 때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와 교육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하면서 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이 폐쇄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